오늘은 그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이 제목으로 흠흠신서를 읽은 다산의 정의론 저자 김호 교수님을 모시고 독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호 교수님께서 자세히 다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기초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은 1962년 6월 16일 영조 38년에 태어나서 헌종 2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 사셨어요. 그죠? 70대 그죠? 굉장히 오래 사셨고요. 남인이고 본관은 나주고 모친은 윤선도의 5대 손녀니까 소위 귀양 갔을 때 강진에 귀양 갔을 때 그 소위 윤씨 집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양반이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이제 대과에 급제를 합니다. 그 이유가 정조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노론이 시험 감독 총 책임자인데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자료에 보면 남인 출신으로 바꿔가지고 결국은 대과에 급제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요. 10년 동안 정조의 총애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 되죠. 그 한강 배다리를 만들어서 주교를 만들어서 수원성 화성성에 내려갈 때 정조가 편안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수원성을 설계를 해서 이런 거중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94년 경기도 암행모사를 했는데 경기도 관찰사이던 서영보를 파직합니다. 저 양반이 돈을 떼먹는 수법이 그 환곡해서 이제 이자를 많이 쳐가지고 뺏어 먹거나 그다음에 명당 자리가 그때도 땅 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당 자리가 있으면 흉가라고 소문을 내거나 귀신을 몰래 풀어가지고 쫓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그 땅을 자기가 뺏어서 비싸게 팔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관이 되는데 이 양반이 평생을 이제 괴롭힙니다. 세상에 저렇게 나쁜 친구가 삼정성을 합니다. 위조 500년 털어서 삼정성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순조 1년에 하여간 신유박해 때 그 귀양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배지 돌아올라 그럴 때마다 딴지 걸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양반이 중앙으로 진출을 못하는 그런 악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자께서 고종이 좋아했다는데 하여간 그래서인지 1910년 8월 20일 날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문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같아요. 왜냐하면 경술국지가 8월 2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500여 권을 책을 썼더라고요. 대단히 많이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산 정약용은 이제 그 가족 관계를 좀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카톨릭과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천지남이라고 있습니다. 천지남이 이제 이렇게 성역 알림돌도 돼 있고 한데 이 천지남에서 이 이승훈 소위 내부죠.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그 거의 가드파더입니다. 최초로 그 영사를 받으신 분이죠. 그런데 정약용의 누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약전은 이제 그 이보 경제죠. 그다음에 정약전은 이제 귀양 가서 죽어버렸고요. 정약종은 목 잘려 죽어버리고 정약용도 사도 요한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남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게 이제 발각돼서 스님들이 대거 다 죽었습니다. 스님들이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를 이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죠. 신유박해가 이제 1801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고, 이승훈 같은 경우는 중손자까지 천주교 믿다가 사망을 합니다. 목 잘려 죽고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바오로 2세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8월 16일 했을 때 124일 순교자 시복할 때 신유박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바오로 2세가 1994년에 방한했을 때 103인 시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4위 15기 이제 한 몇십 년 지나서 100년 정도 지나면 시성이 됩니다. 시성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 2세 교황이 와서 103인 시성을 했는데 이거는 1925년에 비오 11세라는 교황께서 1925년에 복자로 추천을 해서 이제 10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103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교 논란은 좀 있는데 뭐 하여간 그 당시에 형을 살리기 위해서 황사형 권천신을 고발하죠. 황사형 백서는 문제가 좀 있죠. 황사형 씨 백서 사건은 이제 신유박해가 벌어지니까 청나라에다가 주교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비단에 썼다서 저 비단 백자입니다. 13,000자를 써서 했는데 그 주 내용이 청나라 황제한테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 납서가 빠진 천주교를 무시하는 나라를 뭉개라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죠. 주요 저서는 이제 경세유표를 알려진 박내 초본. 이건 국가의 전면적인 개편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보다 젊을 때 썼기 때문에 좌우지간 엄청난 개혁 의지를 드러냈죠. 터럭만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고요. 목민심서는 지방간의 부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렴 절감을 이제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이게 안 되는 게 서영보 같은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마구잡이로 출세하는 상황에 저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교수님이 강의할 주요 내용은 이제 흠음심서입니다. 흠음심서는 흠자가 공경을 흠자도 있지만 신음을 흠자도 있다는 것을 보면 저게 아마 정조의 애민 정신이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조가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리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태연하고도 편안할 뿐 아니라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진다. 이렇게 정조가 얘기했다. 현대판 그러니까 이 흠음신서를 보면 공정한 재판을 기원하면서 현대판 로스쿨 제도를 예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그 주 내용으로 최초의 과학 수사 CSI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조가 심리했던 살인 사건을 분석하고 또 정약용이 직접 수사한 사건도 수사하고 해가지고 수사의 사례를 쭉 모아놓은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해주실 연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시고 호주의 동의보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계셨고 카톨릭대학교 교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경인교육대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원탕업을 얻게 하라, 조선의 명의 등이 있고요. 규정각 소장 검사의 기초적 검토 등 획기적인 논문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호 교수님이 강의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